이 문제는 여러분들 탄젠트로 바꾸기가 애매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시간에 잠깐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탄젠트로 바꿀 때는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 나눗셈을 애들 사실 좀 조심할 게 좀 몇 개 있어요.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은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부등식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부등호 방향이 중요하지. 근데 방향은 언제 바뀌고 안 바뀌어요? 나누는 게 양수일 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음수일 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사인이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게 좀 미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푸시려면 사실 그 범위를 내가 다 나눠줘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지금 그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 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입니다. 즉 부등식에서는 부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아까 방정식은 사실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리잖아.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등식은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범위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코사인 함수를 제가 어차피 그릴 거니까 미리 그려볼까요? 저 범위만큼 그려보시면요. 딱 여기까지 파이, 여기까지 마이너스 파이거든. 저 범위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양수예요. 근데 이 양옆은 음수 쪽이라서 이렇게 푸실 거면 그 두 개 따로 풀어줘야 돼요. 저기 따로 여기 따로. 그럼 가능한데 그렇게 푸는 게 뭐 귀찮지 않으면 풀 수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나눗셈이잖아요. 자, 나눗셈에서 또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자, 요 나누는 비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0이 되면 돼야 안 돼. 요 자리는요 절대로 0 되면 안 돼요. 근데 코사인이 0이 될 수 있을 게 없게. 이번 문제는 0도 가능해요. 이렇게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풀 거면 저거 0은 따로도 체크해줘야 돼요. 즉 이렇게 풀겠단 말은 이게 지금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사실 해설지에서는 이제 다르게 풀고 있고 저희가 이미 풀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다? 이것도 이제 함수를 그려서 얘가 더 위에 있는 거를 찾아오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아마 새로운 경험일 거야. 보통 저희가 함수의 관점은 한쪽은 삼각함수, 한쪽은 숫자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자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람이잖아. 해설도 되게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인지라 이거 두 개를 교차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그림이 좀 어색하단 말이야. 한번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은요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려놨고요. 한번 사인만 그려볼게요. 사인은 뭐다? 이렇게 하나랑 아마 나오면 잘 그렸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함수의 관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사인과 코사인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누가 사인 함수가 파란 색깔이 더 위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혹시 그런 쪽 보이세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쪽? 자, 거기가 원한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긴 해요. 항상 그렇듯 이런 교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인지를 구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도움받을 만한 거는 아까 그 탄젠트 관점이야. 사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하셔야 돼요? 이게 분음식 문제긴 한데 항상 그랬잖아. 얘를 먼저 풀어야 되거든. 이때는 탄젠트를 좀 도움받으세요. 양쪽에 코사인 나눠보시면 여러분들 탄젠트가 1일 때가 언제예요? 45.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탄젠트를 좀 이용하시면 돼요. 즉 얘가 얼마나? 45도고요. 자, 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1대는 게 한 줄기 앞에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80 하면 되겠지. 즉 얘는 여러분들 이 탄젠트 함수의 한 줄기 앞에 있는 1도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탄젠트로 꺼내오시면 이제는 누가 더 위에 있냐로 풀면 됩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는 사인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시작인데
이때부터 위에 있습니다. 파란 색깔이. 언제까지? 마이너스 135도까지는 위에 있어요. 보도법 바꿔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넘어가는 순간 누가 위에 있어요? 코사인 함수가 위에 있어요. 한동안.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45도부터는 끝까지 누가? 탄젠트가 위에 있는 여기 사이에 없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이 문제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탄젠트로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x값 구할 때는 탄젠트 이용하세요.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부등식 문제는 좀 요렇게 풀면 가능은 한데 그러시려면 부호라던가 이런 이제 0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만 정정할게요. 사인과 코사인을 지금 제가 그린 겁니다. 사인은 파란 색깔로, 코사인은 검정 색깔로. 그리고 저희는 찾은 겁니다. 누가? 파란 색깔이 더 위에 있는 게 여기입니다. 쭉 스캔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위에 있다는 게 말했잖아. 여기 두 개가 사실 어떤 함수가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함수도 이걸 써. 막 왼쪽에 막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함수가 누군지 중요하잖아. 이런 관점이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함수를 줘도. 그릴 수만 있다면.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할게요. 자, 지금부터 오늘 저희가 절대값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은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준비해 왔거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84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너무 유명하죠? 어떤 문제일까요? 자, 784번. 자, 혹시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판별식은 뭘 체크해야 돼요?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 같다나 같다, 맞지? 자, 크거나 같다. 자,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한 문제는 이제 근계수 멘트가 나왔고요. 이번 문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실근을 갖도록, 자, 또 말할까? 자, 2차 방정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근이 뭐뭐라고 나오면 이제 합과 곱, 근계수고요. 그러니까 근의 종류라는 멘트가 좀 나오면 판별식으로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실근을 갖도록은요. 자,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0보다 큰 것만 실수일까요? 는도 돼요. 자, 는되는 게 중근이라는 게 아니라 중근도 실수야. 실수긴 한데 근의 개수가 하나일 뿐이에요. 중복되는 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 앞에서는요, 사실 이 자리만 로그로 바뀌면 앞에 내용이 되고요, 이 자리가 뭐 진수로 바뀌면 앞에 내용이 돼요. 어쨌든 때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한 번에 좀 보이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밑에 있는 785번. 혹시 이제는 이 문제도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여러분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 뭐게요? 지난번에 누구였지? 저기 뭐 유민이라든가 지연이가 먼저 물어봤던 그 문제죠. 이거 뭐라고요? 이것도 함수로 가서 푸는 판별식 문제 기억나? 그럼 지금 앞에 가보시면요, 요 자리가 로그로 바뀌면 이게 이제 로그 관련 문제처럼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 자리가 삼각비가 여기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 같은 그냥 세팅은 안 바뀌어요. 항상 이런 말 나오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게 돼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도 뭐다? 판별식 관련 문제고요. 제가 뭐 얘들 맨날 말했잖아. 이렇게 또 이것도 원래 그 당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함수가 아닌 거예요. 고1 문제고 이제 함수로 가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좀 나세요? 자, 얘는 아래로 블록. 세 가지 가능성. 우리는 항상 돼야 돼. 즉 항상 얘가 좀 위에 있어야 돼. 이거 판별식의 문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별식 문제인데 위에 친구들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판별식 문제고 얘는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또 판별식 문제입니다. 뭐 항상 돼야 돼 그런 문제니까 항상 되려면 떠 있어야겠죠. 얘가 혹시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기 는이 있으면 기억나? 그러면 이것도 돼요. 뭐 그런 문제라고 설명을 매번 드렸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아시겠으면 바로 가시는 거고요. 이제 그게 또 안 보이면 사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라이트세는요. 제가 이제 오늘 숙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다 챙기려다가 이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여러분들이 그냥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하더라도 좀 제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들을 할 줄 알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인 걸 체크하시면 또 이제 삼각 고등식이 나올 거고 걔를 푸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시키는 걸 하는 따라가는 문제예요. 여기서 꼭지점 구한 다음에 위에 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마 방정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앞장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앞장이 유형 17번까지 설명드리고 남은 시간 절대값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7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위에다가 필기 하나 할게요. 자, 별표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선택이야, 선택. 이 말은 뭐야?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뭔가 이게 내가 과부하가 버리세요. 진짜야. 여러분들 요거 하나 버리더라도 내 멘탈 관리가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학원 선생님이 버리래요. 그러니까 좀 얘들아 이 풀림 다 말해주는 버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이제 듣고 내가 좀 소화가 가능한 친구는 소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앞에 문제를 좀 보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약간 닮아 보여 언뜻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실수가 안 나는 거야.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제가 그러면 주도하에 그냥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알겠지? 자, 한번 보시면 이 문제잖아. 자, 일단은 어때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거? 바로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하시겠죠? 이거 지난 시간부터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신다면 꼭 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자, 치환까지 한번 해버릴까요? 자, 얘를 한번 A라고 넣어볼까? 해보시면요. 여러분, A 쓰고 있네. sorry. T라고 할게요. 자, 쓰고 있으니까 T라고 한번 바꿔보시면요. 자, 이거 뭐야.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좀 불편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까봤더니 2차 방정식으로 보더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문제가 뒤에 보시면 실근을 가릴 때니까 여기서 가장 맞는 실수가 뭐다? 판별식으로 가시면 다들. 판별식 문제 뭐야?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를 똑같아요. 이거 아까랑 달라요. 자,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다른 줄 아세요? 아까랑 뒤에 한번 다시 가보시네요. 784번. 그럼 784번은요. 사인과 코사인이 어디에 있어요? 애초부터 계수랑 상수항에 있는 그냥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식의 주인공은 x였어요. 그냥. 그리고 보통 x의 범위가 없단 말은 암묵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찾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원래는 방정식이 아니야. 우리가 치환까지 했더니 방정식처럼 구조가 된 건데 자,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이 방정식은 t의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이거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냄새 비슷해요. 실글 같도록. 판별식 아니야. 판별식은 이런 범위가 없을 때 가는 게 판별식이에요. 이해돼? 아까 그 문제는 범위가 없었거든. 그냥 x가 주인공인 식에서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은 그냥 개수랑 상수항이었고 숫자라고 보고 한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주인공이 t가 아니라 원래 사인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 사인은 원래 이런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함수의 관점입니다. 함수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함수에서는 교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있게끔 그릴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서 있으면 교점이 있겠구나 그렇게 그리는 문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의 관점을 말했잖아. 이게 뭔가 좀 애매하면 함수 많은 거야. 도와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수로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자 여기 있는 x축이죠. y는요.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한 가지 꿀팁은 가끔 말했지만 축을 안 그릴 겁니다. 약식으로. 왜냐면 얘가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축을 그리면 더 멘탈이 나요. 그냥 축을 그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꼭지점 꺼내와야 돼. 제일 일단은 찍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4분의 1이니까 암산해 볼게요.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약식이 뭐냐면 그냥 저는 가끔 그려요. 모양만 그려요. 모양만. 이런 모양이잖아. 아래로 블록. 그리고 그때의 아래로 블록인데 안 예쁘네. 그때 이렇게 t 값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 문제 풀 때는요. 그때의 y 값도 계속 꺼내올 겁니다. 자, y 값을 하면 여기겠죠. 꼭지점이니까. 그때의 y가 얼마다? a 빼기 4분의 5. 요게 약식입니다. 일단 뭐 축 없이 그릴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가위로 한 번 더 잘라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가위가 없으면 그냥 판별식 문제예요. 근데 이 가위의 조리 때문에 잘못 자르면 이게 막 다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함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이 함수가 온전히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잘리고 이렇게 있을 때만. 근데 잘리면요, 이게 이제 잘리는 거에 따라서 판별식이 막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잘라볼 건데, 자, t는 1부터 오른쪽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y 값들을 다 구하겠습니다. 자, t가 1일 때는요, 대입해 주시면 y 값이 a 빼기 1이겠죠? 1부터 어디까지? t가 마이너스 1까지, 뭐 여기쯤 있겠죠? t가 마이너스 1까지. 자, 요때의 y 값도 대입해서 구해오시면요, 얼마죠? a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뭘 그렸냐면요. 저 2차 함수를 저 가위로 자른 것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미완성이라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부터 누구를? 얘를 살짝 올릴 겁니다. 얘를, 자, x축이잖아. 이 가로를 지금 움직이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실근을 가진단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점이 있는 순간부터를 체크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 손이 지금 y는 0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지금은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실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점이 있어야 실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올라갈게요. 언제부터 생겨요? 2분의 요거 딱 위에부터 생깁니다. 그렇지? 한번 써볼까요? 이것보다 0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0이야. 이것보다 0이 같아도 생겨요. 한 점. 혹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점이 생기지. 언제까지 생기게요? 1까지. 요때까지 생겨요. y는 0이 딱 요때까지면 교점이 있고 요거를 올라가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다? 요런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y는 0을 움직이면서 쭉 한번 올려본 거예요. 처음부터. 올려봤더니 얘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생겨요. 요때부터. 요거랑 같거랑 위에 있으면 언제까지? 여기까지. 즉 0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생긴다는 여기 사이에. 이해돼? 0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생기니까 곧 실근이 있다라고 해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가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판별식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푸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고1 때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연립부등식입니다. 모양이 이래도. 아시겠죠? 자, 이거 풀어보시면요. A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풀어보시면요. 아마 A가 이렇게 나와서 혹시 몇 번 있나요?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넘어가. 딱 봐도 뭔가 제가 어렵다고 미리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욕심 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역시나 함수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함수의 관점이라는 거 정말 많이 써요. 옛날부터. 특히 이런 문제. 뭔가 이게 뭐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함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실근과 교점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얘들아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예요. 한번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 안 돼요.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여러분 멘탈 관리도 실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막 안 된다고 저 포기하려 그러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못 받는 거야. 여러분들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제가 오늘도 이제 교과서 문제를 편집한 것도 있는데 맨 앞장에 보시면요. 오늘 제가 여기 그 절대값 설명하려고 맨 앞장에 한 장만 제가 좀 끼워놓은 게 있어요. 그 친구를 같이 보겠습니다. 옆으로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많지? 제가 했는데 옆으로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얘는요 일단은 오늘 숙제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요번에 저희가 다 배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뭐 한번 풀어보시라고 일부 교과서 문제 한번 발췌해봤으니까 아마 넘겨보시면 또 쉬운 것도 많을 거야. 이 쉬운 걸 더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해봐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자, 남은 시간 한 20분 또 안 남았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잖아. 절대값 막 다 넘어가면서 왜 넘어가냐면 이유를 말해줄게요. 자, 어디 절대값이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자, 일단 한 장 넘기시면요. 여기 절대값 있지? 여기 왼쪽에다가 필기할 친구는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단 여러분 결국은요. 공식처럼 외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일단은 궁금하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삼각 부등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제가 이제 절대값 문제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어렵다. 그 다음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 드릴 거면 내가 외우세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 아시겠죠? 자, 1번 필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그 절 대신가요? 절대값 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절대값은 원래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걸 중1 때 배워. 근데 그게 다야. 자, 어떻게 한다? 칠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값은요, 이걸 양수로 만들어주는 어떤 뭐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수가 들어가면 양수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양수가 들어가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누가 들어가면? 음수가 들어가면 그냥 못 나오고 부호를 바뀌어 나온다라고 배우죠. 그리고 A가 0일 때는요. 보통 뭐 0일 때는 1로 가든 1로 가든 0으로 나오니까 보통은 양수 쪽에다가 편입을 합니다. 여기 2번이에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 두 번째 필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자, 여기 있을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니까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는 왜 안 했냐면 교과서에 없었는데 안 하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있으면 해야 돼. 알겠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기본을 자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시인데 자, 기본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외울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자, y는 절대값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혹은 그려야지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자, 이 친구 여러분들 방금 말했잖아. 이게 다예요. 절대값만 풀면 저희가 풀 수 있잖아요. 절대값 풀어볼까요? 자, 얘는요. 일단 크게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나오던가 혹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던가 둘 중 하나라고요. 그치? 그리고 언제 그냥 나오냐면 저기 써있죠.
절대값 안쪽이 0 이상이면 그냥 나와요. 다시 절대값 안쪽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A 자리에 sin x 쓴 것 뿐이에요. 이게 원래 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제가 저희 교재에도 항상 나오는 세팅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요만큼만 볼게요. 저기여서 이제 원래 사실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만큼만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또 풀어야 돼. 이게 삼각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부등식까지 배우고 와야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정확히 어디 범위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얘는요, 지난번 숙제였고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sin x 한 주기만 그릴게요. 그리고 y는 0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는 x축입니다. 그치? 자, sin x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 범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가 얘가 위에 있어요. 얘를 정제를 하시면요, 요런 범위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요 범위에서는 얘를 그려야 돼요. 요 범위에서는. 그리고 자 밑에는요, y축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여기잖아요. 즉 요 범위에서는 얘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범위를 이거 구하자라는 거야.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제 얘를 그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다시 말할게. 어려움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렇게 안 그릴 거야, 앞으로는. 된다는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요 범위에서 얘를 그릴 겁니다.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에서? 0부터 8까지는 이 모양 그릴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야? 이 모양이죠, 여러분들. 0부터 8까지. 이거잖아요. 각 사인 함수 반주기. 그치? 그리고 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거를 그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먼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 이게? 사인 함수를 x축 접은 거지. 여러분 요게 지금 얘예요. 얘가 지금 얘야. 즉 요거를 지금 쓰겠다. 요만큼을 저기 쓰겠다는 거. 요렇게요. 그래서 그려집니다. 결국 요 절대값 함수는요, 요게 그래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기본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라면 이걸 여러분들이 맨날 해야 돼. 할 때마다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러고 있는 거구나. 지금부터 세 번째 필기입니다. 공식처럼 만들게요. 이제 얘는 사실 들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냥 축축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 한번 뭐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요게 원래 기본이란 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수학자들이 이거를요 몇 번 해봤더니 맨날 똑같을 거야, 하는 방법이. 그래서 세 번째 공식화 하겠습니다.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자 여러분 이제는 사실 삼각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떤 함수가 와도 식 전체에 절대값이 딱 있으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는 순서를 여러분들 암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릴 겁니다. 일단 그냥 없다고 치고 그릴 거예요. 원래 그리는 대로. 이런 거를 그립니다. 절대가 없는 거야. 그냥 원래 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x축 밑에 있는 거 있지. 이거를 이렇게 위로 잡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것처럼 나올걸요. 없다고 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x축 위로 접어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지금 접어 올리는 거잖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냥 그리는 거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말로 접어 올리는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분들 절대값이잖아. 또 이 절대값은 최종 결과물을 양수를 해야 돼요. 즉 애초에 양수인 것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럽니다. 쟤는 원래 양수였거든. 밑에 음수인 것들만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접어 올리냐면 크기 바뀌면 안 돼요. 부호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접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과정을 그냥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거고. 자, 네 번째 필기까지 해보고 필기하지 말까? 먼저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공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자, 1번, 2번, 3번 보이세요? 한번 한 주기만 그려서 그려보시면 1번, 2번, 3번. 여러분 4번은 지금 보지만 이건 제가 원래는 이게 라이트 셀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식 전체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4번처럼 이제 저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쟤도 똑같아 풀이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시간 나면 설명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1번, 2번, 3번 한번 3개만 그려보세요. 자, 순서가 뭐 첫 번째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립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는 그 x축 밑에 있는 것들만 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접어 올리고 이렇게. 그러면 돼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아 아무도 안 배웠어요? 예. 아직 여기를 안 나가서 안 배운 거야? 아 그렇구나. 아마 근데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에 특별히 여기 파트는 절대값을 좋아해요. 특히 제가 분석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접어 올린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고 막 물어봐.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물어보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제가 7번 지울게요. 이 친구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신 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그리는 방식은 첫 번째 뭐다?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 x축 밑에 있는 것들만 싹 다 접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 아마 정답이 이렇게가 되겠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블록블록 이렇게. 아시겠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도 자, 코사인 2x 물론 조금 주기가 줄었겠네요. 그건 잠시 후에 체크할게요. 숫자들은. 자, 얘도 일단은 그냥 한 줄기를 그리세요. 원래 그리는 대로. 그 다음 뭐하죠? 요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릴 겁니다.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 여러분들 뭐 사인과 비슷한 느낌의 볼록볼록볼록 이런 문제가 쭉 나오겠지. 아시겠죠? 자, 3번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요 그리실 때 뭐가 없다고 치고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만 다 접어 올릴 겁니다.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관련 문제들은요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안 끝나고 그 다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혹시 사인 함수는요 세 가지 뭘 물어보더라? 최대값, 최소값, 주기 물어보잖아. 이 함수를 그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를 보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외우지 마 억지로. 그러니까 보시면 당연한 얘기들만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데이터를 좀 채워넣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기본형이니까. 자, 말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 보고 말해봐. 최대값 얼마예요? 여전히 1이죠. 여기 싹 접어 올렸기 때문에 메인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1이잖아. 그런데 최소값이 얼마예요? 0입니다. 이제. 사실 당연한 얘기야.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라서 가장 최소가 0밖에 안 돼요. 접어 올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연습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재밌는 게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로 바뀌어요. 주기의 뜻이 뭐라고? 반복되는 가장 짧은 구간이야. 원래는 이게 한 주기였잖아. 예. 접어 올린 바람에 이게 한 주기예요. 이제. 한 주기.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거. 특히 여기 관련 문제는 주기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절대값 딱 주고 주기 뭔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인은 이렇게 이제 기본형일 때라는 가정하에 주기가 절반으로 줍니다. 이게 올렸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거 보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는요. 자,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요. 역시나 1이죠. 최소값은요. 0이고 주기가 얼마예요? 얘도 주기가 파이예요. 원래는 한 주기가 이거였잖아. 요게 한 주기예요. 이렇게 한 주기. 즉 얘도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당연히 같은 흐름이 돼야 돼. 원래 이게 친구가 됩니다. 얘네들은 모양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탄젠트 함수입니다. 여러분 얘 최대값 얼마예요? 몰라요. 없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접어 올리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겠네. 그럼 접어 올려가지고 원래 없었거든. 있어요, 갑자기. 그렇지. 그리고 자, 주기가 얼마고요? 자,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을까? 아니요. 탄젠트는 주기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주기가 이게 한 주기예요? 근데 주기란 말은 이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접어 올렸지만 주기는 여전히 이거예요. 맞지? 그래서 뭐야? 주기는 여전히 뭐야 이거? 주기는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말로 정리하자면 사실 이걸 외울 것도 아닌데 이제 기본형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수 있겠네. 절대값을 씌우며 기본형이란 가정하에야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접어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탄젠트는 접어 올려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한 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 밑에 있는 것들은 하지 말게요. 하지 않고 자 라이트생각. 일단 거기 가서 제가 그동안 안 푼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원래 조금 더 뭔가 준비했다가 그냥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94쪽입니다. 여기부터 절대값들이 막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사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도 사실 쉽단 말이야. 그냥 뭐 주입식으로 외우라고 하면 그냥 가능해요.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웠네요. 그 삼각부등식을 일단 풀어야 그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하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이제 743번처럼 그래프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니은은요, 자, 아까 제가 원래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던 게 이거야. 근데 교과서는 이게 없거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자, 1분 속성으로 한번 그리는 것만 한번 설명해볼게요. 좀 비슷하긴 해요. 혹시 얘들아, 이거는요, 그냥 한번 이해할 친구만 해보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그냥 속성으로 그리는 방법만 혹시 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알겠지? 역시나 원래는 똑같아요. 0보다 큰 거 작은 거 나눠가지고 그리면 돼요. 따로따로. 근데 이제 속성으로 자, 그래프 그리기를 또 순서가 있어. 자, 순서 한 번만 필기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절대값이 있잖아. 얘도 없다고 치고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입부가 비슷해요. 그냥 없다고 치고 그리는 거야. 저 여기는 없다고 치고. 이제 그리신 상태에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얘는 이 그림이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요. 조금 여기 보통 여기만 그리잖아요. 조금 더 그릴게요.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없다고 치고 그리면 여기서 두 번째가 이 말입니다. 0보다 큰 쪽이 있지. 0보다 큰 쪽만 자를게요. 즉 사실 여기는 필요 없고 이쪽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저희가 절대값이 전체에 있으면 x축으로 접어 올렸지. 이럴 때는 얘를 y축으로 이제 접을 겁니다. 데칼코마니. 이 그림을요. y축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 그래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층이 이 정도 필요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언제 절대값이 x한테만 있을 때야. 아까 저희가 한 거는 식 전체 있을 때고요. 이번 유형은 절대값이 x한테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속성으로 그리시면 돼요. 처음마다 역시 똑같아요. 그냥 일단 원래대로 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0보다 큰 쪽만 남기고 접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랑 얘는 좀 다른 모양이죠. 아까 쟤는 막 볼록볼록 했잖아. 다른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주기함수일까? 여러분 이거 지금 주기가 깨졌어요.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주기함수란 말은 뭐야? 어떤 게 똑같이 반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주기가 깨집니다.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함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를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그리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봐. 자 이제 밑에 문제는요. 방금 말했지만 이제 절대값 함수를 주고 이제 주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금 보고 왔지만 탄젠트는요 기본형은 주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저거 원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려보시면 안 바뀌어 주기가. 그래서 얘는 아마 여전히 주기는 이거일 거다라는 거예요. 주기가 안 바뀌니까.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뒤로 가봐. 저희가 아마 요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페이지 96쪽입니다. 여기 아까 아진이가 숙제가 아니었는데 되게 잘 해왔더라고요. 이 내용도 이제 설명이 나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충 되면 이제 할 줄 아세요.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 설명을 듣고 오른쪽에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봐. 여러분 얘는요 사실 좀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여. 왜냐면 이게 함수가 막 절대값도 있고 심지어 막 절대값 바깥에 뭔가 막 있잖아. 괜찮아.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법만 설명드릴게요. 만드는 법만.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거를 지금 초등부터 다 보기 너무 힘들잖아.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한 땀 한 땀 만들 겁니다. 누구부터?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얘 맞아요. 자, 이것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코사인 3x는 혹시 최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요 3은요 주기입니다. 맨 앞에가 1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부터겠네. 최대값은요? 이렇게 출발하자고요. 저를 여기서 출발하다가 저 모양 만들어버렸거든요. 저 모양을 마지막에.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할 차례일까? 이 모양처럼 만들려면 자 오른쪽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빼기 3 보이지? 빼기 3을 할게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저 말이었구나 싶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모양을 만드는 중이에요. 한 땀 한 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 차례야? 갑자기 뭐를 씌워요, 여러분들? 여기. 절대값을 씌울 차례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부등식에다가 요 가운데 절대값을 딱 씌울 거야. 그리고 저희가 방금 여러분들 절대값 씌운 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보고 왔잖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밑에 있는 것들이 싹 올라가지. 예. 그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얘는요. 대충 애들 그려볼게. y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사이 맞아요 지금? 대충 말로 하자면.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접어 올리면요. 어디로 갈까요? 2랑 4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얘는요. 접어 올리면 2로 가잖아요. 얘는요. 접어 올리면 4로 가잖아요. 즉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방금 저희가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2랑 4 올라갑니다. 그대로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가 2부터 4까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는 게 그렇게 접어 올린다는 이미지니까. 이해돼? 이제 끝났죠? 이제 필요한 거는 앞에 뭐가 필요해요? 2 곱하잖아. 이제 여기다가 2 곱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2 곱해보시면요. 여기 쓸게요. 되게 한땀에 힘드네요. 쓸 때마다 써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더해주면 돼? 마지막에. 1까지. 더해주시면 저 문제에서 원하는 함수죠. 함수가 여기 가운데 생깁니다. 자, 이제 한번 최대값 말해볼까? 최대값 얼마예요? 여기겠죠? 최대값. 가장 큰 거 여기. 예. 최소값은요? 5. 자, 정리해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냥 이런 이용도 어렵지 않게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설명할 때 가운데 요 절대값을 붙인다는 게 x축이고 접어 올린다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접어 올리면 2부터 4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758번 가봐.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소위 왔다 갔다 문제인데 방금 했던 걸 한번 또 해보실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제발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어렵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말했잖아. 뭐 누구나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날선 이용, 그러니까 기본 계산은 달달달 되게끔 먼저 하시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줄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선택만